스펀지밥의 서브 주인공인 뚱이의 영어 이름인 패트릭 스타는 미국에서 자주 쓰는 사람 이름인 패트릭과 모티브가 된 불가사리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뚱별, 별가, 별가사리 등으로도 번역되었지만 역시 지금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은 뚱이죠. 뚱이의 일본 이름은 파토리쿠인데 미국판 이름인 패트릭 스타를 가타카나로 읽은 발음을 그대로 일본 이름으로 만든 이름이에요. 사실 뚱이 캐릭터의 원래 설정은 스펀지밥의 친구가 아니라 비키니시티의 술집 주인으로 나오는 설정이었지만 곧 폐기되어 지금 캐릭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뚱이는 머리 쓰는 일에 굉장히 약해서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이 생기지만 머리에서 연기가 날 때도 있을 정도인데요. 거기다 머리를 잘 쓰지 못하고 퍼즐 조각 하나만을 남기고도 이 조각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몸이 과열되며 노인이 되는 에피소드도 있죠. 이런 장면은 불가사리의 가장 큰 해부적 특징인 뇌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바보 캐릭터로 뚱이를 설정한 거라고 합니다. 뚱이는 애니메이션에서 가끔씩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으로도 등장하는데요. 문장의 앞뒤를 바꿔서 읽기도 하고 글자의 좌우를 바꿔 쓰기도 해 바보라는 이미지가 강한 뚱이가 정말 글을 읽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문을 거꾸로 들고도 그중 한 문장만큼은 잘 말할 때도 있어서 문맹 설정은 에피소드마다 달라지는 설정이라고 추측됩니다. 뚱이가 불가사리에서 따온 설정 중 또 하나는 바로 코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뚱이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비위가 강한 캐릭터가 되었죠. 코가 없다는 설정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더러운지 체감하지 못하고 냄새가 심한 음식이 있어도 그냥 먹어대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스펀지밥은 깔끔한 걸 좋아하는 캐릭터라 뚱이의 더러움 때문에 싸우는 에피소드도 꽤나 많이 등장하죠. 뚱이는 불가사리처럼 몸이 잘려도 재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걸 격파하는 손을 제어하지 못하여 스펀지밥의 건물잔해에 깔리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불리한 자기 팔에서 다시 다른 뚱이가 생겨난 적도 있어요. 뚱이의 모티브가 된 불가사리와 스펀지밥의 모티브가 된 해면은 실제로도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아는 독자들은 뚱이와 스펀지밥이 절친 사이인 이유가 이 두 물체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설정이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하죠. 그러나 현실에서 불가사리가 해면과 가까이 붙어있으려 하는 이유는 불가사리가 해면을 잡아먹으려고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사냥자와 사냥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이입니다. 사실 이런 불가사리의 설정들을 잘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스펀지밥 원작자인 스티븐 힐렌버그가 해양생물학자였기 때문에 해양생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스펀지밥과 뚱이와의 대화에서 뚱이의 말에서 샌즈 목소리가 들려 샌즈는 사실 뚱이라는 밈이 돌고 있었는데요. 또 샌즈가 말할 때마다 나오는 효과음과 뚱이 목소리를 계속 반복시키면 나는 소리가 비슷해 사실 샌즈는 뚱이였다 라는 드립을 통한 여러 영상들이 만들어졌어요. Maybe it's the way you're dressed. Maybe 뚱이의 미국판 성우는 빌 파커바키가, 한국판 성우는 이인성 성우가, 일본판 성우는 카누카 미츠아키가 맡고 있는데요. 이 중 이인성 성우는 뚱이가 직접 말하는 것 같다 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대단한 더빙 퀄리티를 보여줘 초월 더빙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너맨, 터프가이, 악마방울을 맡아 더빙을 하기도 했고 직원교육용 비디오 스펀지밥 날다, 쥬라기 스펀지밥 에피소드에서는 나레이션을 맡기도 했을 정도로 스펀지밥 시리즈에서 뚱이 외에도 다른 캐릭터로 등장했던 성우이기도 합니다. 뚱이의 대사들 중 가장 유명한 대사는 바로 아니요 뚱인데요? 인데요. 집게리아에서 일하는 뚱이에게 집게리아예요? 라고 묻자 아니요 뚱인데요? 라고 말하는 게 반복되는 이 대사는 한국어판 뿐만 아니라 원작부터 유명한 대사예요. 집게리아지요? 아니요 뚱인데요? 아니요 전 뚱이에요. 집게리합니까? 아니요 뚱이라니까요. 말장난을 가지고 한 애니메이션이 유행하다 보니 미국 코미디언인 에버카 코스텔로가 만든 코미디 꽁트이자 한국에선 흥해랑 피처스 영상으로 유명해진 일루스가 누구야 개그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밈은 스펀지송 역을 맡은 김승윤 성우가 세쇼마루 솔저 76 버전으로 연기한 장면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징징이가 뚱이와 스펀지밥에게 화를 내고 TV를 보는 장면에서 뚱이는 재미없어라고 말하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는 장면이 패트릭 H 디스 채널 이라는 밈으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밈은 징징이가 보는 TV 화면만 바뀌어서 뚱이가 재미없어하는 채널을 여러 개 만드는 밈인데요. 이 밈 덕분에 뚱이는 하츠네 미쿠를 싫어하기도 하고 포켓몬스터를 싫어하기도 하죠. 뚱이의 유명한 대사 중 또 하나는 바로 사랑해요 인데요. 사실 이 대사는 평범한 대사인데 뚱이 역을 맡은 이인성 성우의 말투 덕분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원작 스펀지밥에서는 평범한 톤으로 I love you 라고 말하는데 한국어판은 LG의 광고 중 사랑해요 LG라는 부분을 패러디해 뚱이 버전 사랑해요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네요. 이 대사는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한국어판의 이 장면과 함께 아랍 버전이라고 장난을 친 패러디 영상이 알라우 아크바르라고 외치며 자폭하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끌어 이 장면이 유명해졌어요. 이렇게 유명한 대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못 맞췄지롱 입니다. 이 대사는 눈싸움을 하는 스펀지밥을 도발하기 위해 한 대사인데요. 하지만 이 장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원작에서는 평범한 톤으로 말하고 다른 한국어판 더빙에서도 안 맞았지롱으로 그냥 말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은 이인성 성우의 연기로 만들어진 대사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따라
따라하지 못하고 2인성 성우의 이 대사만 유명해졌습니다. 뚱이는 키 15.24cm, 몸무게 56.7g을 가진 캐릭터로서 키 15.34cm, 몸무게 28.34g을 가진 스펀지밥과 비교하자면 키는 0.1cm 정도 작지만 몸무게는 거의 2배인 캐릭터죠. 뚱이의 생일은 8월 17일인데 태어난 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펀지밥과 동갑이고 스펀지밥의 운전면허증을 보면 1986년생으로 나와 있어서 뚱이 또한 1986년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나 스펀지밥 세계관이 현재 몇 년도인지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이 동갑이라는 사실은 공개되었지만 작품 내에서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스펀지밥 세계관 중 가장 잘생긴 캐릭터는 의외로 뚱이인데요. 한 에피소드에서는 여장을 한 뚱이를 볼 수 있죠. 비키니시티의 모든 시민들이 뚱이를 모두 쳐다보고 심지어는 직계사장과 여자에게 한 번도 관심이 없던 징징이마저 반했을 정도로 잘생기고 예쁜 캐릭터가 뚱이입니다. 뚱이는 허브와 마즈라는 이름의 부모님과 샘이라는 이름의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이 가족들이 찾아오는 에피소드가 따로 있는 걸 보며 서로 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 중 누나인 샘은 뚱이 집 장식을 한다고 징징이 집을 맨손으로 뜯어내고 징징이를 날려버릴 정도로 힘이 센 캐릭터인데요. 거기다 나중에는 항의하는 징징이의 불도저를 맨손으로 부수고 스펀지밥 집마저 박살내버립니다. 이 행동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누나인 샘은 나중에 뚱이네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스피노브작인 더 패트릭 스타 쇼에서 출연하지 못하는 건 물론 언급조차 없는 등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이 스피노브 쇼는 원작 제작자인 스티븐 힐렌버그가 스피노브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제작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실제로 스티븐 힐렌버그가 한 게 아니라 스티븐 힐렌버그가 스피노브를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잘못 전해져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오해가 풀리기 전 뚱이의 스피노브를 제작한다고 해 스피노브 제작을 발표할 때에 스펀지밥 스태프들은 스티븐 힐렌버그의 신념을 망치고 있다 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실 누나인 샘은 원래 스펀지밥에 출연해서는 안 될 캐릭터였습니다. 그 이유는 뚱이가 스펀지밥 시즌2에서 I don't have sister 이라고 말해 본인이 누나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 대사가 나온 이유는 제작진들이 뚱이의 가족을 엄마와 아빠만으로 이루어진 3명의 가족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등장인물을 만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대사를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판에서는 이 대사를 난 여동생이 없어라고 번역해 한국 방송판에서는 누나가 등장한다는 게 설정 오류라는 사실 자체를 막고 원래 누나가 있던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뚱이에게는 큰 아버지도 있는데 사실 살아있는지 혹은 어디 사는지 불명의 캐릭터예요. 뚱이는 큰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시위를 했다고 하지만 체포되고 나서는 소식이 끊겨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사실 스펀지밥과 뚱이 그리고 징징이는 모두 형제 관계인데요. 물론 친형제는 아니고 에피소드에서 징징이의 어머니가 스펀지밥과 뚱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형제 관계가 되었죠. 그러나 이 에피소드 후에는 이 설정이 이어지지 않는지 현재는 뚱이와 스펀지밥만 징징이를 친구로 여기고 징징이는 이 둘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뚱이와 징징이의 이웃인 핑핑이는 사실 사촌관계라고 하는데 이 설정은 징징이와의 관계와는 다르게 제작사에서 사촌관계라고 인정하였다고 하죠. 사실 이 둘의 관계를 보고 뚱이와 징징이가 왜 사촌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둘의 할아버지가 같아서 사촌관계입니다. 뚱이는 명령을 따르라는 에피소드에서 왕족 출신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때 신하인 불가사리에게 왕관을 받고 왕이 된 적도 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나 이때 남의 물건을 뺏는다든지 징징이의 집을 부수는 등 폭군의 행보만 보이자 집이 부서진 징징이가 이 멍청한 애가 어떻게 왕이에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징징이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징징이가 이 말을 하자 뚱이는 스펀지밥에게 징징이를 체포해 라고 소리치는데 이 모습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독재자들의 모습을 풍자해 만든 모습이라고 합니다. 뚱이는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데요. 뚱이가 기르는 애완동물은 바로 애완돌 2개라고 합니다. 뚱이는 스펀지밥과 베스트 프렌드라고 불릴 만큼 친한 사이인데 사실 이 둘이 친한 사이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소꿉친구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거기다 둘이 취향도 어느 정도 맞아서 어렸을 때부터 만난 친구지만 성장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뚱이와 스펀지밥은 가끔 해파리 사냥을 즐겨해 해파리 동산에 놀러가기도 하는데요. 징징이는 이런 둘을 보고 한심해하지만 사실 해파리 사냥을 가르친 건 징징이라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스펀지밥과 뚱이는 새끼조개를 입양해 기르기도 했는데 이 새끼조개에게 주니어라는 이름을 붙여 뚱이가 아빠여 스펀지밥이 엄마 역을 맡았어요. 그러나 뚱이가 집안일과 양육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스펀지밥과 싸우다가 결국 나중에는 주니어가 야생으로 떠나며 둘의 육아는 종료되었습니다. 뚱이와 스펀지밥의 취미는 바로 비눗방울 불기인데요. 둘이 비눗방울을 하도 잘 불어서 스펀지밥의 공격 기술 중 비눗방울을 꼽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둘은 핫소스 연료로 비눗방울을 불기도 했는데 이 비눗방울은 바람이 집을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비눗방울이라고 합니다. 지게리아의 가장 큰 단골 손님인 뚱이는 게살버거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아예 뚱이 하면 게살버거가 생각날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게리아의 사장인 지게 사장님과 많이 엮이는데 정작 지게 사장은 뚱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악덕 사장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줄 때도 많아요. 뚱이는 집에 있는 스펀지밥과는 반대로 작은 바위 밑에 붙어서 자는 집이 매우 작은 캐릭터인데요. 스펀지밥 시리즈 초반에는 이 바위 밑에 사는 걸로 나왔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이 바위 아래 공간이 있는 것으로 뚱이의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뚱이의 집안을 보여줘야 하는
에피소드의 경우에는 모래에 굴을 파놓는 모습으로 나오고 가구들조차도 모두 모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래 가구들이 모두 잘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떨 때에는 모래가 부서지지 않고 실제 가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에피소드에서는 뚱이의 집안에서 모래로 된 냉장고를 볼 수 있는데 이 안에는 또 모래로 된 음식이 있어서 온 세상이 모래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뚱이가 바위와 관련된 집에서 사는 설정은 바위 밑에 숨어 사는 실제 불가사리의 모습에서 따와 계속 바위와 관련된 집을 설정한 건데요. 사실 뚱이가 덮고 자는 이 바위는 거북이의 등껍질이었으며 부모님에게서 쫓겨나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라는 설정이라고 하죠. 이 두 개의 설정은 스펀지밥이라는 만화가 기본 설정 외에는 각 에피소드에 연관성이 없는 옴니버스식 만화라서 대부분 한 번 등장하고 언급되지 않는 설정이거나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설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뚱이가 바보인 이유는 머리 안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바보로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작품 내에서 가장 힘이 강한 캐릭터로 등장해 스펀지밥, 징징이, 다람이 등 등장인물보다는 훨씬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직계사장이 경비원이나 힘센 사람이 필요할 일이 생기면 매번 뚱이를 불러와서 고용하는 이유도 그냥 뚱이가 세서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게으르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캐릭터다 보니 무술처럼 오랜 시간 수련해야 하거나 많은 경험이 필요한 쪽은 취약하다고 하죠. 그래서 다람이보다 힘은 세지만 무술을 잘하는 다람이에게 일방적으로 맞는 경우도 꽤나 많은데요. 그러다가도 의도치 않게 다람이를 날려버린다든지 넘어뜨리는 등 서로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뚱이는 스펀지밥을 만들어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직게리아에 취직하려다 겁을 먹고 다시 돌아온 스펀지밥에게 용기를 줘서 다시 취직을 하게 도와주었죠. 그러나 정작 뚱이는 작품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직업이 없는 백수인데요. 하지만 뚱이는 트랙터 면허와 미스터리 서클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뚱이의 설정으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대졸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스펀지밥을 괴롭힌 넙죽이와 전문대학을 같이 다닌 동창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죠. 이 설정을 어린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한국 더빙판에서는 이 둘이 유치원 동창이라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뚱이는 여러 번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요. 다른 캐릭터들이 많이 바뀌지 않은 것에 비해 1기와 현재의 모습이 가장 많이 차이를 보이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는 구소련을 상징하는 별 구조물이 있는데 누군가 이 구조물을 뚱이로 칠해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러시아 경찰은 이 범인이 잡히면 15일간 유치장에 구금될 거라고 말했지만 그 후 소식이 없어 이 뚱이를 누가 그려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하죠. 뚱이는 애완동물 보호소에 가끔 등장할 정도로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스펀지밥이 애완동물 보호소에 있는 뚱이를 보고 신기해하지 않고 그냥 인사하는 걸 보면 스펀지밥에게 뚱이가 애완동물 보호소에 있는 건 익숙한 풍경이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스펀지밥 시리즈 시즌4가 되자 뚱이는 답답하지만 착한 바보 캐릭터에서 그냥 노다 캐릭터가 되었는데요. 뚱이 캐릭터의 설정이 변경된 이유는 원래 스펀지밥 시리즈의 제작을 맡던 스티븐 힐렌버그가 은퇴를 선언하고 다른 제작자들이 들어오면서 뚱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바보 캐릭터니까 주변에 피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 민폐 캐릭터로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스티븐 힐렌버그는 은퇴를 선언하기 전 시즌3에서 스펀지밥 시리즈를 종료시키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여 본인만 은퇴하게 되었고 그렇게 뚱이 캐릭터가 망가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스티븐 힐렌버그가 지킨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뚱이가 좋아하는 직계리아예요. 스펀지밥 시리즈를 제작하던 스티븐 힐렌버그는 스펀지밥 시리즈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중 진주 엄마의 정체와 게살버거 비법을 밝히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뚱이는 스펀지밥 휴가 때 직계리아에서 일하면서 게살버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 게살버거 비법은 뚱이도 알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스펀지밥 시리즈에 등장하는 뚱이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